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얼마 전 최연소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가 된 송유근 씨와 관련된 그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제 송 씨가 제1저자로 참여했던 논문이 표절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내용에 대한 그 몇 가지 쟁점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이른바 과학 영재를 다루는 그런 언론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 송유근 군이라면은 천재 소년으로 이름을 날렸던 소년인데 네네. 많이 컸더라고요. 어떤 게 논란이 됐습니까? 사실 소년은 아닌데 아직도 계속 소년으로 불립니다. 예. 1997년에 태어난 송 씨는 어떻게 보면 우리 만으로 17세였거든요. 11월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릴 적부터 뛰어난 두뇌로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고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제 바로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이미 2006년에 그 인하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입학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제 10살 때 벌써 대학생이 됐는데 그리고 2009년에 과학기술연합대학원 그 대학교에서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사과정에 입학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연결해서 이후에 박사과정에 진학해서 내년 2월에 이렇게 졸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과거에 투고했던 논문과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이 밝혔다 혹은 문제 제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표절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작성했던 논문이 갑자기 이렇게 표절 논란에 의혹에 휩싸이게 된 거는 어떤 것 때문인 건가요? 예,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송 씨의 자질을 논하기에는 굉장히 문제 삼기에는 지나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보면 박사로서 독립된 연구자로서 이렇게 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네.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아직 어린 나이에 학문에 임하는 그런 방식 이런 설정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여유롭게 봐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이것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비판이나 의심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것들은 좀 특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네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언론 보도들을 좀 비판적으로 보고는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어째서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것인가에 대한 맥락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우선 최근 과학동화의 보도를 보면 문제 제기한 물리학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표절로 평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따르면 올해 10월 10일이었는데 천체 물리학 저널에 발표한 제1저자가 그때 송유근 그리고 교신 저자 박석재 박사 이 논문이 있었는데 네네. 그게 알고 보니까 2002년에 이미 박석재 박사가 쓴 논문과 거의 이게 똑같다라는 네. 그런 의혹들을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박석재 박사는 이 송유근 군의 박사과정 논문 지도교수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자기 표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송유근 군 논란으로 안 하고 이제 교신 저자 얘기로 하면 자기 표절일 수도 있는데 예. 사실 맥락적으로 말하자면 제자인 송유근 씨가 제1저자 그리고 박석재 씨가 교신 저자로서 어떻게 보면 주저자의 위치를 둘이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박석재 박사의 자기 표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이제 송 씨의 그런 2015년 1저자로 됐던 논문과 박석재 박사의 2002년 논문을 읽어본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제 유사성을 언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표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게시판에서 실제 두 논문을 입수해서 비교해 본과 결과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의 흐름은 물론 수식이 수학 수식까지 80% 이상 같다 이런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했는데 박석재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문의 앞부분은 비슷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그런데 그렇고 핵심인 편미분 방정식이 다르기 때문에 둘은 다른 논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내가 하지 못한 작업을 2015년에 유근이가 해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물리학 전문가들이 보면 두 논문이 어떻게 보면 100% 같다 그런 거라고도 얘기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아까 얘기했던 핵심이라는 편미분 방정식도 2002년 논문에 나와 있는 다른 방정식을 이렇게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같은 수식을 표현만 다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논문이 100% 같다 이렇게 평가한 전문가들도 있었는데 전문가들의 이런 지적이 사실이라면 아무래도 윤리적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예, 이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의 연구 관행이 잘못된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학술 대회 때 논문을 이제 발표되면 아주 이제 짧게 프로시딩이라고 해서 이 정도만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다시 논문으로 가지고 온다던가 그리고 또 자기가 과거에 썼던 내용이니까 인용 표시를 제대로 안 하고 내가 어차피 썼던 거 다시
다시 쓰는 건데 뭐 이렇게 해서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예전에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정치권에서도 과거에 인사 검증을 할 때 표절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살펴보면 제자의 논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많이 지도를 했으니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논문에 이름을 얹어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한글 논문이랑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새로운 실적으로 논문을 내는 경우들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아주 이제 지금처럼 그 확실한 윤리 규정이 없었을 때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 절대 아니고요. 다만 송 씨처럼 그 아쉬운 점이 이제 오래전부터 뭐 천재니 뭐니 해서 이른바 우리 과학계의 기대주로 여겨져 왔던 사람 그리고 또 그를 지도하는 그 분이라면 굉장히 정석적인 방법으로 그 연구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도와줬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나이에 과학의 기대주 이러다 보니까 막 언론에서 최연소, 최초 막 이러면서 자극적인 기사들 내보내고 그때 2006년 입학할 당시 이후에도 뭐 지금 그때 송유군 군 지금은 뭐 하고 있을까? 뭐 5년 뒤에도 다큐멘터리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언론의 문제는 없겠습니까? 사실 오늘 지적하고 싶은 그런 핵심적인 그 내용들이 그런 언론의 지나친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연소 최초 이런 뭐 그런 타이틀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계속 송 씨의 삶을 끊임없이 추적을 했거든요. 잘하는 환경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런 것은 또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작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언론들은 이러한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뭐 그냥 10년 빠른 박사학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도를 내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 이제 송 씨가 이제까지 진짜 무슨 연구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과 성과를 모른 채 계속 이제 이슈화 시키기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과거 그 세계적인 천재에서 사례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나사까지 갔었던 김웅용 씨의 그런 아픈 경험을 또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의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연구자에게는 이렇게 독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자에게 이렇게 쏟아지는 지나친 관심으로 인한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언론의 프레임이라는 것, 이제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린 언제까지 소년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론의 프레임이 천재 소년 송유근 논문 표절 의혹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뭐 예를 들어서 학계의 잘못된 논문 투고 관행이나 뭐 그리고 그것이 지도자 방식으로 확실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리 잡지 못한 부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와 사안과 관련해서 신중한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또 하지만 마찬가지로 또 우리 사회가 주목해온 그 천재라는 이유로 이제 굉장히 이제 주목해왔는데 그런 이유로 지나치게 또 옹호적인 보도로 이어지는 것도 또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공과 사는 좀 명확히 해야 되고 또 과학 영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중요하고요.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과학계에 뿌리내려져 있는 이런 잘못된 관행을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